관훈 라이트 클럽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오늘 관훈 라이트 클럽은 네. 김용민 TV 구독자 50만 돌파, 50만 돌파. 50만 돌파를 기념해서 김용민 TV 해산청원 아닙니까? 50만 돌파라는 게. 50만이고 싶습니다. 네. 16만이 어제 돌파가 됐어요. 아, 16만 예. 엄청나죠,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20만 돌파하면은 이 디아페민으로 샤워를 한다고 네. 공약을 했습니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자유한국당 음. 해산청원에 네. 50만이 이렇게 막 며칠 만에 다 됐는데 네. 대김용민 TV가 지금 16만에도 허덕이다니. 형님 때문입니다. 방송 엉망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책임을 알아야지. 예. 아, 가만히 있기 잘했네. 재밌어야 돼. 자, 오늘 초대 손님 우선 모셨습니다. 네. 아, 이분이 누구시냐? 여러분들 뭐 처음 뵌 분도 있겠지만은 뭐 보신 분도 많이 계셨고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네, 진짜. 정말. 네. EBS 지식 채널 2 네. 이거 만드셨다가 다큐 프라임.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만드셔가지고 수학 교육팀으로 좌천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시다가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이직을 하셨어요. 예, 자 우리 전 EBS PD인 김진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김진혁 교수님. 교육방송에서 침입하셨다가. 자, 네. 우리 김진혁 교수님이 그렇게 고초를 겪었어요. 수학교육팀으로 가셔서 뭐 하셨어요? 수학교육을 하셨습니까? 근해 공식, 근해 공식, 근해 공식. 근해 공식 편을 제가 그 세팅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 그래. 정말 놀랍게도 그래 공식이라고 하면서 다 웃었지만 예. 아무도 그래 공식 모를 거예요. 이미 졸업했지. 네, 20년 전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에. 네. 예. 그래요. 그렇게 그 수학교육팀으로 가신 거는 이런 다큐라든지 교양 이거 제작 못하게 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 그 보낸 사람이 지금 EBS 부사장, 문재인 정부 EBS의 부사장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참 EBS가 네. EBS 부사장 선임 많은 그런 그 상징성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란 거예요. 예. 이 답답한 상황들이 농축된 하나의 그 상징이다. EBS 부사장. 이름이 뭡니까? 그냥 박치형 부사장입니다. 박지영 부사장. 네. 네. 그래요. 그 이야기도 이제 잠시 후에 나눌 텐데. 네. 그래서 EBS도 공영방송이고 또 수신료 일부를 또 EBS가 또 가져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가 박지영 부사장 월급을 주는 거예요. 예. 박치형이죠. 네, 치형. 치형. 네네. 박치영이야? 예. 네. 근데 또 치로 이름을 치사하게. 치사하게. 네, 알겠습니다. 치졸하게 그걸 별명을.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진혁 교수님과 함께 EBS의 지금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박지영 부사장 선임 반대한다. 이 청원도 지금 올라왔는데 네. 10,000명? 지금 아직 10,000명이 안 돼서요. 10,000명이 안 됐어요. 조금 바쁜.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청와대 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때문에 자꾸 지금 접속 에러가 나잖아요. 네. 그 여파를 갖고 그렇습니다. 계세요. 예. 접속이 안 돼요 지금.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예. 자,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불가능하지만은 박지영 부사장 해임 청원입니까? 해임 청원. 해임 청원은 요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이제 10,000명은 좀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10만까지는 갑시다, 최소한.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지영 부사장 해임 청원, 네네, 해임 해임 청원. 청원.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김진혁 교수님 마치고 가실 때는 한 2만은 돌파돼야 합니다. 네. 우리가 방송을 허투루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용민 PD가 김용민 TV가 이제 16만인데. 네. 네. 그렇지. 우리 청취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뭐 또 하나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로그인 해가지고 광고로 또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네오 스마트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오 스마트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초특가 행사 이벤트를 또 합니다. 자, 그래서 네오 스마트펜 M1. 자, 저희가 또 이렇게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네.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인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설명해라. 네. 내가 그럽니다 이렇게. 네. 나이가 들수록 기계치가 돼갑니다. 예. 사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거나 할 때 음. 그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판으로 써야 되니까 이게 작기도 하고 네. 뭐 마우스 같은 게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 막 그 놓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네. 뭐 터치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뭐 그런데 네. 이 스마트펜 하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오. 네, 형식의 어떤 글이든 뭐 그림이든 그대로 이 스마트폰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처음 보셨죠? 아, 예, 저는 너무 얘기만 듣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김 교수님도 이게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5월 15일 박지영 부사장 해임 이러면 그 실현이 됩니다. 네. 제가 꼭 써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넓게 이제 예. EBS 적폐청산 예. 그 적폐가 다 청산이 되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아이, 이게 그 네. 지난번에 이게 저희가 광고가 2번째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이렇게 연동이 돼서 하려면 일단 요 관련 어플이 있습니다. 네. 그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몇 가지 이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켜가지고 아, 불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네. 이게 그냥 노트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 주는 노트인데 여기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 여기다가 이렇게 써지면서 여기다가도 그 어플에 기록이 됩니다. 네, 바로 입력이 되는 거죠. 다이어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이거 보통 공책이야. 공책인데 네. 이 펜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특수 그거예요. 만든 거예요. 네. 이 노트가 이 다이어리나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써져서 이렇게 볼펜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민동기 형님 미안해요. 5월 11일 이슈 파이터 페이지. 이렇게 적었네 내가. 아이고 이게 진짜 이러시면 사람들이 믿겠네.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러면은. 네, 그렇군요. 참 어떡합니까. 5월 11일. 예. 안녕. 상금 그때가 마지막이야. 안녕. 조용히 그만둔다고 해서 내일자리까지. 네오 스마트펜 M1 한마디로 종이에 쓴 글이나 그림을 바로 디지털화해서 저장시켜주는 펜과 노트입니다. 디지털화해서 내가 작업한 필기나 그림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네. 자, 필기를 한 후에 새로 타이핑할 필요도 없고 그림을 그려서 스캔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쓰고 그리면 저장이 됩니다. 노트를 잃거나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해도 네. 작업물은 안전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에 자동으로 백업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글 회사가 폐업하면 그거는 저희가 네. 그 상황은 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정하지 못했어요. 예.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구글보다는 여기가 먼저 배워받을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습니다. 네오 스마트펜의 쓰임새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전용 앱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앱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 저장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오 스마트펜 사용을 위한 기본 어플리케이션인 네오노트, 영상과 손필기를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페이퍼 튜브, 그리고 네오 스마트펜 하나로 언어 학습까지 지원하는 워드숲, 모바일뿐 아니라 윈도우 OS의 PC와 사용할 수 있는 네오노트 윈도우까지. 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참, 내 방송에서 아내하고 사별했다고 얘기했지. 얼른 써서 살려내 주십시오. 자, 그래요. 4월 30일 아내가 다시 부활하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입니다. 예. 그러나 나는 슬퍼지는 날입니다. 바가지를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은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착한 보쌈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판매 정가가 13만 8천 원인데, 뭐 유명 소셜 커머스의 현재 인터넷 최저가는 11만 9천 원. 한 2만 원 정도 싸네요. 자, 김용민닷컴은 9만 9천 원. 10만 원 안 넘깁니다. 네. 9만 9천 원. 무료 배송은 기본이고 거기다 추가 증정품도 드립니다. 250페이지 분량의 N 프로페셔널 노트. 그 뭐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이거. 예, 요거요. 예. 요거. 네. 네. N 프로페셔널 노트 프로페셔널 노트.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달력에 필기하면 자동으로 구글 캘린더에 연동되는 N 캘린더 요거까지.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네오 스마트펜 M1을 압도적으로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기간 한정 이벤트 상품이니까 미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진혁 교수님 모시고 공영방송 EBS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시지만 저하고 연배가 같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동이 뒤를 이어서 김진혁이
74년. 네. 존경받는 순서로 보면은 아마 1등일 거예요. 74년 중에. 아 김진현 PD. 네. 될 것 같은데요. 제 뒤로 변희재가 있어요. 아 갑자기 훅 떨어지네. 자, 그래요. 교수님, 그 언제 그 EBS에 입사하셨어요? 저는 2002년도 입사했습니다. 2002년. 예, 예. 오, 어떻게 좀 늦게 입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편이죠. 첫 직장은 아니었습니다. 아, 저 직장은 어디셨어요? 예, 뭐 다른 직장. 대한항공이라는 소리 있어요. 방송과 관련 없는. 관련 없는. 그 방송에 왜 뜻을 두게 되셨어요? 또 그리고 EBS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라서 사실은 기왕이면은 이제 영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네네. 이제 좀 확신이 없는 차에 음. 그때 또 외환위기가 또 터져가지고 아이고, 글쎄 말이에요. 정신 없이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소위 얘기하는 언론고시라는 걸 준비했는데 뭐 이곳저곳 지원을 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EBS가 이제 선택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EBS 창사 이래 최대 히트 상품. 네. 어찌 보면 고교 가정학습보다 TV가요보다도 더 EBS를 이 고품격 방송에 반열에 올려놓은 지식 채널 2를 네. 만드시게 되셨어요. 엄청난 그 프로였죠. 지식 채널 2에 그 모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신 거예요? 아주 그 백지 위에서 시작한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좋은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뭐 딱 하나가 있지는 않고 해외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 또 뭐 제가 기존에 좋아하던 프로그램의 특징, 또 기존에 EBS에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던 선배들의 아이디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나온 거지. 뭐 저 혼자 뿅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뿅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야지. 아니 너무 좀 겸양을 떨면 안 됩니다. 이 바닥은 정글이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다 제가 만들었다고. 이게 저도 그래서 이제 저 총선 출마했을 때 네. 사람들한테 나를 알려야 되잖아요. 낙곰수를 내가 만들었다. 김어준 저기 정봉조 주준 내가 키웠다. 네. 그러고 다녔어. 아 그랬군요. 네. 다른 분들도 다 그러고 다니는데. 그렇죠. 우리 서로 밀어준 사이였다. 뭐 이렇게. 어차피 대한민국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아, 네가 만들었니? 네. 아주 뭐하는 상황이세요. 아, 고맙다. 대한민국에 김건모 키웠다는 사람이 70명이 넘어요. 네, 자기가 키웠다고. 네. 예. 근데 참 우리 겸손하세요. 근데 EBS 지식 채널 2가 어마어마한 이 지성계에 큰 어떤 그런 날개를 달았다고 해야 될까? 진짜 이 짧은 영상 안에 그 엄청난 깊이가 담긴 컨텐츠가 한 번에 쫙 인문학이 들어오고, 담긴 네. 거지, 인문학이. 머리로 한 그야말로. 번에 싹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진짜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통 다큐 이런 거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식 채널 2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방송이라는 매체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편견이 있었거든요. 예. 저부터도요. 네. 근데 그 편견을 딱 깨버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김진혁이라는 대연출가는 이 한국 방송 역사에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너무 띄운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만 너무 날아가고 있습니다. 광고 잘해주셔가지고. 오가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자, 근데 교수님, 그 참여정부 때 채널 일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005년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내셨는데 그때는 사실 뭐 만든 거에 대해서 야, 이게 뭐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죠. 네. 사실 EBS라는 그 방송국에서 굉장히 정체성이 맞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렇지. 네. EBS에서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TV 과외. 네, 이 정도였어요. 수능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내 친구는 이제 TV 과외에게 참 고마워했던 TV과에. 어디 포르노 테이블을 어디서 구했는데 네. 거기다 겉에다 TV 고교 과정학습 국사해가지고 바로 열고 EBS 해가지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네. EBS 관련 얘기를 하면서도 저 색드립을 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얼마 없어. 아, 좋은 어떤 방패막이가 됐어요. 방송 심의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런 EBS 그냥 네. TV 과외 뭐 사교육이 너무 번창하니까 이게 좀 어떤 제동을 걸고 좀 과열되는 걸 물 뿌리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그동안 EBS가 해왔는데 진정한 국민교육 이런 것들 재교육 교양 증진 이런 거는 하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그랬었는데 지식채널 2부터
아주 진짜 제대로 이제 그 EBS의 역할 수십 년에도 아깝지 않은 그런 확실한 그 어떤 자기 브랜드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지식 EBS가. 채널 E는 진짜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아 저런 걸 할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걸 매번 이렇게 찾아서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책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짤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못 봤지만 나중에 책을 통해서 있잖아. 그렇지. 그걸 보고 다시 찾아보는 이상한 이런 것도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2002년에 입사를 하셨는데 2005년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EBS에서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EB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방송국에서는 여전히 조연출을 하는 연차가 네. EBS에서는 빠르게 입봉을 해서 뭔가 할 수가 있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좋은 예, 점은 기회를 얻고 나쁜 점은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 EBS에서 처음에 PD 데뷔하는 인력들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구나. 그 처음에 EBS 지식 채널 2 이걸 배당 받으셨을 때는 그 회사에서 뭘 요구했던가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교적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 들어가는 필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원래 필라였습니다. 그러니까 SB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원래는 프로그램 편성표에 없었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SB를 기존에 사실은 만들던 부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서에서 만들던 거 외에 그냥 제가 한 명 가서 연차 어린 한 명이 가서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 정도로 사실은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채널 이미지를 좀 바꾸겠다. EBS가 교육방송에서 조금 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채널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네. 사실은 큰 투자를 하기는 어려웠고 그 정도의 어떤 출발을 한 건데 저는 좋은 점은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관심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내면서 한 편, 두 편, 세 편 언제부터 터지던가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어요. 되게 의외였는데 제 EBS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피드백이 하도 늦어서 글쎄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면 피드백이 와서 황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의 첫 방송되고 한 달 정도? 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식 채널이는 제작진이 만든 거긴 하지만 네. 마케팅이랑 홍보는 다 그 시청자 특히 네티즌들이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2005년에 이제 소위 그 인터넷 아까 말씀하신 짤이라고 하는 짤. 처음 생길 텐데 예. 어느 분이 지식 채널 그 화면을 캡처해 갖고 짤을 돌렸는데 네. 그게 엄청나게 돌았어요. 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글들도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멋있고 현상을 되게 잘 설명하는 굉장히 짧은 글. 예. 또 자막 이펙트도 아주 굉장히 뭐랄까 그 질감이 있을 뿐더러 이게 확 와닿아요. 적재적소에 딱 이 메시지가 자막을 통해 나오는데 그렇죠. 확 흡수가 되는. 예. 그는 어떻게 자막이라든지 영상 구성이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상업적인 영상들의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취향이 좀 있어서 이미 연구하셨구나. 네, 예. 그냥 뭐 예를 들면 영화 예고편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평소에 그러니까 뭐 교양 다큐도 좋아하지만 그런 화려한 스타일의 연출에 대해서도 선호하는 게 있어서 예. 사실 섞었죠. 그래요. 자, 그거 효자 상품이 됐어요. 네, YTN의 최고 효자 상품은 돌발 영상이라면 그렇죠. 예. EBS는 지식 채널 2였다고요. 회사에서 다점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크게 뭐 직접적으로 달라진 대접은 없고요.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예. 예. 혹시 그 성북동에서 무명식당에 이용권을 끌었었다든지. 그런 거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필요와 감자 영양밥 그리고 렌탈콩으로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명식당 예. 5가지 나물밥 뭐 네. 이런 거를 예. 선물로 받으신 게 아니군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MB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된 이후 EBS에 온갖 그런 희한한 바람들이 몰아닥치면서 지식 채널 2도 방송을 계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광우병
집회 한참 아, 있을 그래. 때 요게 채널이 건수가 뭐, 됐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갑자기인 건 아니고 정기 인사 때 네. 다른 프로그램 발령이 났었죠. 그래요. 통상 그런 게 정기 인사를 기다렸다가 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그렇죠. 중간에는 잘 왜냐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네. 건 잘 안 하는데. 네. 그 광우병 내용이 저거였죠. 영국의 광우병 사례. 네, 맞아요. 예. 그 원조. 원조. 가 어떻게 문제가 됐고 그게 왜 영국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는지 결국은 이제 조심성 부족에 오만하고 뭐 이런 관료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내용이었는데 팩트만 가지고 다뤘던 거예요. 고기를 시식한 사람이 안전하다고 이 소고기 안전하다고 시식한 사람이 죽었어. 네. 그 내용을 담았던 거 아닙니까? 그 정확히는 본인이 아니고 예. 그 자기 딸의 친구가 본인 딸의 친구가 아 그렇군요. 괜찮다고 먹고 뭐 이렇게 아 했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잘못 기억한 거 보니까 예. 네. 광우병 소고기를 먹은 광우병 소고기에서 안전한 네. 네. 그렇습니다. 소고기가 안 들어가 예. 있습니다. 아, 장조림. 아, 소고기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은 장조림 안전합니다. 먹어보는데? 안전합니다. 네. 그럼 절대 이게 안전합니다. 광우병이 아, 저 보세요. 이게 뭐야?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는 장조림입니다. 네. 요거 호주산이에요. 호주산, 호주산은 안전. 호주는 괜찮죠. 호주산 안전합니다. 예. 이게 저 미국산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무명식당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은 믿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예. 자, 그래서 하여간 그 일 때문에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아주 굉장히 그 섭섭하셨고 이 정기 인사가 나면서 그 잘 나가던 지식 채널 2를 만들고 또 무럭무럭 키우던 지식 채널 2의 아버지 김진혁 네. 교수를 수학교육팀으로 네. 거기 가서 뭐 하셨어요? 수학교육팀 가서는. 그때는 바로 수학교육팀 간 건 아니고 네. 광우병 때 끝나고서는 이제 그 과학 예능 프로그램. 그래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김영인 씨하고 김숙 씨하고 같이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과학 실험들 하고. 뭐. 그러나 시사는 언급하지 못하게 사실상. 자, 그럼 과학하면서 시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청와대 앞에서 폭발 실험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때 정권에서요. 네. 알 수는 없는 일이었던 건데 네. 그때 작가가 우리 저 황덕창형 아니에요? 그거 다음에 그거 다음에? 이제 과학 다큐멘터리 정식 엔터테인먼트 아니고 할 때 황덕창 작가님하고 네. 자동차 관련해서 한 편 같이 했죠. 이게 덕창형이 적어도 작업을 많이 했는데 어. 황덕창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고소형, 네. S라인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야. 아, 진짜요? 네. 어. 근데 사실 수망교회. 그렇죠. 아. 고소형. 그런 고소형. 조어를 참 잘 만드시는 형이었어요. 타고난 센스네요. 예, 엄청난 방송 센스인데? 작가고 개그 작가. 많이 1급 카피라이터인데? 흥미로운 것도 뭐냐 그 양반이 F1인가요? 네, 그 자동차 아니에요. 예. 레이싱 아니에요. 그 레이싱 네. 심판. 심판. 국제 대회 나가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심판. 그래 언제 저 하고 있을 때 심판이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심판이었어요. 예. 그래요? 그 형은 참 그 뭐랄까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예. 훌륭한 분이에요. 맞아요. 예. 되게 훌륭한 작가세요. 예. 자,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학교육팀으로 가셨고, 과학팀으로. 과학팀에서. 네. 수학교육팀에서 수학교육팀은 과학 예능팀. 예능팀 예능팀에서, 갔다가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네. 그러다가 이제 수학교육팀 나중에 예. 반민특위. 반민특위 그래. 다큐 프라임 이후에. 자, 그러면 과학교육팀 하다가 반민특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응모를 했고 네. 그때 이제 사내 공모요? 그렇죠. 다큐 프라임 공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게 된 게 이제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라고 2편 냈는데 아마 그게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좋네. 이명박 정권 때 예. 네. 1년 정도 진행을 했죠. 아무 네. 문제 없이. 예.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 거였어요? 정권이 바뀐 게 문제였죠. 박근혜로. 박근혜로. 그렇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만주군관학교. 네. 이 친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본 군인이었던 그런 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군인의 딸이 집권하다 보니까 반민특위 거론 자체가 불편했던 그러니까 거였다. 그 경영진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그쪽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맞아요. 이분은 반민특위를 하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프로그램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사장이 이명박 정권 말기에 임명이 된 거였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긴 했지만 또
어떤 자리를 주는 것도 자리다 그랬지. 네, 치열하죠. 치열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제 건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충성서야? 호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래 이용하려고 그랬는지 하다 보니까 이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그 당시에 많은 EBS 내부 구성원들이 이렇게 추정을 했었죠. 아 그렇게 해서 그 반민특위 제작을 못하게 예, 하고 수학교육팀으로 보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핵심적인 촉대를 맨 사람이 박지영 씨란 얘기죠. 사실 책임 순으로만 따지면 사실 당시 사장이 제일 큰 책임이 있죠. 사장의 이름이 뭐죠? 신용섭 신용섭. 신용섭 네. 사장인데 어쨌든 이제 그리고 또 부사장이 있어요. 윤문상 부사장이라고. 네. 근데 지금 두 사람은 EBS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장, 부사장, 그 다음에 책임이 제작본부장에게 있는데 지금 이 제작본부장이 현재 박지영 부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어쨌든 EBS 없기 때문에 네. 뭐 EBS 내부에서 사실 뭔가 문제는 어렵고 네. 일단 어쨌든 그 분이 다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공개적인 사과나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네. 띡 부사장이 된 거죠. 박지영 씨가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부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직접 얘기합니다. 아 진혁아 와봐라 해가지고 야 너 저 부서 좀 옮겨야겠다. 수학 교육을 열심히 연구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나았을 텐데 네. 제가 그때 정말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아내하고 홍콩 여행을 어. 했거든요. 예. 야 진혁아 저서 오지 마라. EBS 홍콩 지사에 홍콩에서 계속 살아라. 뭐 이러신 거예요? 홍콩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갑자기 뭐 수학교육팀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로. 네, 네. 그래갖고 아이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다가 전화가 끊겼어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어허. 그래가지고 애플 스토어를 제가 이제 애플 쓰고 있었는데 네. 한 길도 모르잖아요. 네. 엄청 찾아가지고 한 두세 시간 충전한 다음에 다시 통화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음. 뭐 어쩔 수 없다 결정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음. 제일 황당했던 거는 그 왜 저를 보내냐 그랬더니 그 새롭게 수학 교육과 관련된 어떤 작은 클립들을 만드는데 작은 클립을 만드는 게 EBS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지식 재능을 능력을 이해했다고. 인정해서. 그래서 능력을 제가 그랬어요. 인정해서. 그러면 제가 제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라도 돕겠다. 근데 이거는 중단하면 안 되고 분명히 중단하면은 본부장님에게도 문제가 될 텐데 무리수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고의 클립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렇게 옥신각신 해외에 있으니까 네. 들어와가서 음.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더 황당한 건 그럼 다시 만들려고 다시 보냈어요. 아 반민특위를. 네. 오. 근데 인사를 취소할 수 없으니까 네. 파견 형식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어. 좀 그렇긴 했지만 왜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2주 있다가 다시 복귀시켰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야 돌아와야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게 그 우왕좌왕했던 거죠. 이게 내 반발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박지영 지금 부사장이 미디어오늘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는 그때 그 위에다 대고 한마디로 방송해야 된다라고 자기는 얘기했다. 이렇게 김수정 말씀을- 교수 편에 서서. 네. 근데 그러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만약에 그랬다면 예. 예를 들어서 사장이나 부장이 저한테 인사 발령을 낸 다음에 네. 나중에 부장님이 와서 저한테 다시 가라 그랬으면 괜찮은데 네. 처음에 가라고 했던 것도 본부장이고 우리 다시 파견 낸 것도 본부장이고 다시 가라고 했던 것도 박지영 부사장이에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해놓고 하와이 가니까 전화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부장이 그러니까 제 바로 위에 사실 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박지영 부사장 위에는 당시 본부장 위에는 부사장과 사장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했던 거는 계속 박지영 본부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뭔가 저쪽에서 뭐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거기에 방어를 했다가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이끌어 간 것이죠. 그게 예. 그리고 그게 어찌 됐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본인의 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네. 내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음. 있다라고 하고 싶지 않은 이상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그렇죠.